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2022년 첫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2달여밖에 남지 않은 대선. 방황하는 표심의 이정표가 되어줄 YTN 대선 보도를 살펴봅니다. 올 한 해 더욱 정진할 YTN 보도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에필로그 Y에 초대된 특별한 손님, 유튜건 YTN 보도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한국갤럽에선 과거부터 꾸준히 뉴스 채널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서 YTN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 채널 1위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한껏 어깨가 무거워진 만큼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뷰 Y 시간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선까지 2달가량 남았습니다. 대선 관련 보도도 넘쳐나고 있죠. 최근엔 후보 간의 네거티브전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 언론은 이런 후보들의 입만 바라보고 동선만 쫓는 건 아닌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런 와중에 YTN은 우리 유권자에게 유익한 대선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오늘 리뷰 Y 시간 YTN 대선 보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대선 관련 보도도 크게 늘었습니다. YTN의 보도가 유권자들의 선택 그리고 판단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리뷰 Y에서 정치인의 말들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YTN에서 혹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는 않을까 유심히 지켜보았는데요. 그간 지적된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야 공방전을 속보식으로 전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대선판의 주요 이슈를 갈무리하는 시간이 돋보였는데요. 12월 27일 여야 반장 큐, 대선 가로막은 2개의 강, 사가로 건널까는 정치 현안을 YTN 소속 정치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자가 후보자들이 언급하는 내용의 전후 상황을 설명해주고 발언 변화에 따른 배경과 주장 근거를 따져 묻는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정치 이슈와 관련된 대담은 보통 정당을 대변하는 패널이 나와서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전문가 패널이 출연해 그들의 입을 빌려 문제를 분석하고 언론사는 전문가의 고견을 청해 듣는 구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야 반장 큐를 통해서 단연간 취재한 기자의 경험적 분석이 또 다른 신뢰도를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로 뛰며 취재한 기자의 그 눈과 분석이 굉장히 예리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보도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이해 당사자가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안을 바라보고 또 심도 있는 분석 그리고 핵심을 짚어주는 분석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현장감이 돋보이는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반장, 야당 반장이 출연해서 정치권 뉴스를 잘 정리해서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반장이 한꺼번에 함께 출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약간 치우쳤다는 지적을 가끔씩 시청자들로부터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자, 두 반장이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대신 말씀드립니다. 네. 여당 반장이니까 일방적으로 여당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편 들어주는지 아닌지는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현장을 뛰는 기자의 눈으로 정치권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 코너가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YTN 대선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현역 정치인 정당인들이 참여하는 그 대담 코너 진행 시에는 아무래도 대선이 임박해 오면서 그 불필요한 과열 공방을 흐르는 경우가 좀 적지 않은데
그렇게 좀 되지 않도록 앵커가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하게 하는 등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021년 12월 30일 방송된 더 뉴스 여야 공수처 통신조회 공방 합법대 사찰 코너를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코너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해서 공수처의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불법 사찰인지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어둠의 권력자처럼 또는 뒤에서 음습하게 그저 정권의 앞잡이 노릇 충견 역할을 하고 있다. 정권의 연장에 앞장서는 정권의 놀이개가 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바보들 데려다 나라를 망쳤다라고 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발탁한 대표적인 바보가 바로 윤석열 총장이다라고 말을 하는 등 이렇게 서로 상대방 측을 격하게 비하하고 조롱하는 자극적인 표현이 거듭 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색적인 비난 그리고 네거티브 공방이 지나치게 그대로 전달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네요. 예, 이런 시사 대담에서 뭐 내용적으로 상호간 쟁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또 치열하게 예리하게 비판을 주고받는 것은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정치판의 진흙탕 싸움 모습을 정제 없이 TV 화면 속에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그야말로 리얼리즘적 이해를 돕는다 뭐 이런 순기능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방송의 품격과 또 시청자들에 대한 정보성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판만 깔아준 것이고 거기서 정치인들이 무슨 언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대선에 임박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당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 쉬운 현역 정치인들의 대담방송 출연 시에는 앵커가 진행 중 출연 정치인의 부적절한 표현이 나오면 바로 이를 지적하고 좀 자제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출연자들에게도 방송 법령과 윤리에 어긋나는 언행이 없도록 사전 동의를 받는 등으로 또 관리 노력을 각별히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쉬운 부분으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앵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했던 대담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12월 27일 뉴스앤이슈 김건희 직접 사과 윤석열 지지율 고전 탈출할까는 여야 선대위 위원들을 초청한 대담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지적한 대담과는 좀 다르게 두 출연자 모두 막말이나 비방 없이 차분하게 진행을 해서 집중도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선대위 의원이 나온 자리라면 선대위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더 다뤄져야 되는데 그런 긴장감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때 앵커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날카롭게 질의해서 정치 평론가나 다른 패널과는 조금 차별화된 대담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평가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프로그램이 제가 마침 또 진행했던 프로그램이라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더 노력하겠다라는 또 약속을 드리면서 앞서 에디터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YTN 앵커들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점을 변명 아닌 변명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런 양쪽에 대한 비판이 다 있다는 것이 그래도 YTN 뉴스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출연자끼리 언쟁을 하고 이 감정적인 표현이나 격한 표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앵커가 자제를 시키고 정리를 하려고 할 때 그것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방법은 앵커가 잘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토론이 되도록 이끌어야 하니까요. 또 공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정책 전하고는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뭐 노동, 고용, 뭐 각 분야별로 이제 디지털이나 YTN 홈페이지 등에서 각 후보의 정책을 좀 비교해서 정리하고 또 계속 그걸 업데이트 해가는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공정보도, 객관적인 보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좀 해주셨고 일단 YTN 단독 보도 관련된 내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었죠. 김건희 씨 단독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시청자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번 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YTN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분 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단발성으로 치지 않고 꾸준하고 차분하게 검증 보도를 해줬는데요. 지난 2021년 12월 14일 방송된 김건희 단독 인터뷰 교수 지원서의 허위 경력
수상 경력도 거짓. 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는 김 씨가 과거 대학 교수 임용 지원 시에 그 대학에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가짜 수사 경록이 기재됐다라는 사실을 폭로를 했고요. 연이어 그 다음 날에는 김건희, 김용만 회장 때 이래 김용만 기억 없어 단독 보도를 통해서 12월 26일 김 씨의 그 대국민 사과로 이어진 언론들의 김 씨 본격 검증 보도에 물꼬를 터줬습니다. 또 YTN은 김 씨의 대국민 사과 다음 날인 12월 27일에는 김건희 육성 인터뷰 번역 오류도 인정, 독자가 판단 단독 보도를 내보냈고요. 이어 그 다음 날에는 뉴이저 같은 해 작성한 이력 3개가 제각각 허위 이력 고의 보도를 방송했습니다. 번역 오류 단독 보도에서는 그 취재 과정에서 김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진행한 김 씨와의 통화 인터뷰 내용 일부를 직접 공개해서 시청자들이 김 씨의 심경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 등을 여과 없이 생생히 비교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요. 또한 12월 30일 방송된 뉴이저 김건희 오빠 의혹 제기 모두 공작, 동생 술도 안 마셔 단독 보도 역시 김 씨 측의 입장과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좀 더 들어볼까요? 예, 사실 대통령 선거 후보 가족들에 대한 검증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고 분분합니다만 적어도 후보가 당선되면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 예산과 국민의 세금이 배정된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가 사회 공적 영역에서 활동한 것과 관련된 사안인 경우 그 정도는 적어도 검증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입장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제출 등의 문제도 검증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를 공론장으로 처음 끌어들인 이번 YTN의 김 씨 의혹 연속 보도의 의미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YTN 연속 보도는 경쟁 후보 측이 흘린 정보를 제대로 팩트체크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 가공해서 받아쓰기 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집중 취재를 기본으로 삼아서 검증 대상인 김 씨 측의 해명도 자세히 충분히 듣고 반영을 해주는 또 원칙에 충실한 방법과 태도를 보여줘서 높게 평가할 만했습니다. 이번 단독 보도와 이어지는 연속 보도를 보면서 저는 YTN이 인터뷰 정보원의 공개 여부와 시점, 방식에 대해 고심한 흔적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YTN은 12월 14일 처음으로 김건희 씨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가 후보 배우자로 공개 석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한 인터뷰라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YTN은 이때 인터뷰를 육성으로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화면으로만 내보냈습니다. 육성이 공개된 것은 김건희 씨가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입니다. 12월 27일 단독 김건희 육성 인터뷰, 번역 오류도 인정, 독자가 판단 보도를 통해서인데요. 육성 공개에 대해 YTN 보도국에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김건희 씨 육성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냈다면 화제성이라든지 영상 클릭수라든지 즉각적인 반응을 끈다든지 어떤 언론사 사이에서의 주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이는데 YTN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던 거죠. 12월 30일 뉴이저 단독 김건희 오빠 의혹 제기 모두 공작. 동생 술도 안 마셔도 김건희 씨 오빠 인터뷰를 음성 변조를 통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송출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크게 이슈화될 수 있는 YTN의 단독 보도들이 선정적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나름의 공적 보도에 대한 기준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요. 실제로 어떤 판단과 기준이 있었는지 에디터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더 정확한 뉴스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YTN은 취재 윤리를 지키면서 취재했고 보도할 때도 정도를 지켜 보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만 녹취를 방송에 사용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선 취재 부서는 취재한 것들이 선정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실 확인을 위한 장치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들려주신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후보 중심 보도에서 정책 검증 보도로 이제는 정말 필요합니다. 대선이 2달째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후보 인물 중심이 아닌 공약 중심으로
정책 검증 보도에 공을 더 들여야겠습니다. 후보들의 대선 공약을 부분별로 알기 쉽게 비교 정리해주는 코너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유권자가 정책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이 방향키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변호사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예, YTN 나라를 구하라. 얼마 전 그 이재명, 윤석열 그 양대 정당 대선 후보와의 대담 영상을 동시에 올려서 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이 국민들로부터 합리적 후보 선택에 결정적 도움을 줬다는 의미에서 나라를 구했다라는 호평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요. YTN이야말로 당연히 그 이상 할 수 있고요. 아니 그 이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갈 국가의 최고 리더를 제대로 뽑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의 화수분이 되는 YTN 대선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2022년 YTN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기대가 YTN의 지향점과 잘 맞는다면 더없이 좋을 텐데요. 신년을 맞아서 준비한 에필로그와의 특별한 시간, 오늘은 유튜권 보도국장과 함께 올 한 해 YTN 보도국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정치, 경제, 사회, 이 분야를 막론한 세상 소식들이 시청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여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YTN과 시청자 사이, 바로 그 중심에서 YTN 보도국을 이끄는 수장의 책임감 있는 역할도 아주 중요하겠죠. 오늘도 좋은 뉴스를 위해서 열심히 회의하고 계시네요. 시청자들한테 좀 더 필요하고 또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뉴스도 이제 생물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시각 변하다 보니까 또 변화된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더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이런 수시로 회의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유튜권 보도국장과 함께합니다. 네, 국장님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자 2022년 에필로그의 첫 게스트로 나와주셨습니다. 일단 너무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네. 아니 처음에 출연 소식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제가 기자 생활 지금 한 25년째 하고 있는데 뭐 시청자 만나는 자리는 언제나 뭐 사실 부담스럽고 사실 저보다는 네.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희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각종 그 취재진들이 더 먼저 조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혹시 민폐가 아닌가 하는 조금 걱정도 좀 있었습니다. 네, 예. 전혀 아닙니다. 네. 2022년이 됐으니까 우리 보도국을 이끌고 있는 우리 보도국장님께서 한 해를 또 어떤 뉴스를 꾸며갈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보도 전문 채널 YTN에서 보도국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중한 임무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도국장이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자리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막중한 임무를 하고 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지는 않습니다. 그날 그 벌어지는 중요한 이슈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경중 또 맥락 같은 걸 파악해가지고 보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고요. 말이 이렇게 거창한데 사실은 매일매일이 그냥 회의의 연속입니다. 혹시 뭐 그럼 국장님이 되신 걸 좀 후회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피곤해서? 솔직한 심정이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간혹 매일매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누구에게나 어려운 자리고요. 제가 또 뭐 많은 고민 끝에 선뜻 맡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막상 이제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책임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현장도 제가 앉아 있는 자리만큼이나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어느 현장이나 다 무겁습니다.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저희 많은 기자들이 이제 코로나 취재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마음도 무거울 거고요. 또 그거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데서 오는 중압감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현장에 있는 기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배 기자들한테 좀 미안함도 담겨 있지만 이렇게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나 때는 될 것 같아서 네. 잘하고 있고요.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YTN의 보도 조직은 좀 더 많은 소통과 조율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가까이 먼저 저한테 다가와 줬으면 하는 바람 같은 게 네.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노력을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주목 이런 노력들을 굳이 요청이라면 요청드리고 싶어요. 후배 기자들한테. 네. 저희 시민데스크가 아무래도 시청자 의견을 좀 전하기도 하고 평가를 받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뉴스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내용들. 저는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저희에 대해서 따끔한 비판들을 해주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보고 있으면 좀 불편한 면도 있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저희의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궁금증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귀담아 듣는 게 또 제 역할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채널을 돌리다가 보게 되면 거의 끝까지 다 보는 편이고요. YTN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옴부즈맨 프로그램들도 사실 많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저희 그 시청자 게시판뿐만 아니라 들려오는 이야기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정치 뉴스를 네.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여당, 야당 쪽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냐라는 의견들이 사실 많이 오는 것 예.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뭐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참 네. 어려운데 저희야 당연히 뭐 그런 목소리 하나하나도 귀담아 듣고 과연 그 취지가 뭔지를 이제 헤아려 봐야겠죠. 근데 양쪽에서 모두 네. 문제 제기를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부족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어렵게 나름대로 좀 균형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좀 예쁘게 봐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좀 뜨겁기 때문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저도 궁금하거든요. 자, 올해 2022년에 YTN 보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새해에는 대형 뉴스 이벤트가 많습니다. 아까 하셨던 3월엔 대선이 있고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 스포츠 분야에서는 이제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있고 9월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고 11월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과연 일상 회복이 언제 될 것인가 그리고 일상 회복으로 가는 과정들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가 주요하게 보도할 소재, 주제들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도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만 조금 더 정제된 정보,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그런 중요 현안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떤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보도국장님이 이 YTN 뉴스의 최강점을 5글자로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어렵네요. 5글자. 네. 저는 균형과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과 품격. 핵심 키워드로 뽑아내자면 네. YTN 보도가 갖고 있는 균형감,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 속에서 특정 의견에 매몰되지 않고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한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공론의 장에서 꼭 지켜야 될 서로의 지켜야 될 품격을 지켜가면서 전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YTN 보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새해에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그런 장점들을 좀 더 살려나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네. YTN의 최강점으로 균형과 품격을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반대로 아쉽거나 좀 부족한 점을 꼽아주신다면요? 너무 많은데요.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단점은 아무래도 좀 24시간 뉴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내부 인력이나 조직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깊이 면에서의 좀 부족함. 보통 이제 심층 보도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심층성의 부족이 좀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적을 받는 부분이 바로 그런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올해는 깊이 있는 그런 심층 보도들이 좀 더 나오면 좋겠네요. 노력을 해야죠. 네. 자, YTN을 꾸준하게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십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좀 얘기해놓고 보니까 너무 좀 자화자찬만 한 게 아닌가 해서 좀 죄송스럽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을 향한 YTN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양한 의견 주시고요. 그런 채찍질 저희가 언제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지치지 않고 저희도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저희가 전진을 해 나갈 거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보도를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애정을 갖고 새해에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올해도 품격 있고 공정한 그런 뉴스들 많이 만들어 주시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새해가 오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며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연초 가장 많이 본 뉴스 중에 하나는 해가 바뀌어도 희망을 품기 어려운 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세 시간 전에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놔야 회사에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일반 택시라도 잡아보지만 애타게 손을 흔들어도 지나쳐버리기 일쑤입니다. 휠체어 바퀴를 붙잡는 파인 도로와 경사지고 울퉁불퉁한 인도를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지하철역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그나마 조금 낫긴 하지만 타고 내리는 문 위치가 서로 달라서 누군가의 도움 없인 휠체어를 돌릴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개발에만 힘쓰지 말고 복지 예산 좀 늘려주길. 300만 장애인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동의 자유는 누구나 누려야 될 기본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며 각성을 촉구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저도 유모차 끌고 다녀보니 장애인분들 힘들었겠다 싶었다. 길거리에 장애인분들이 안 보이는 이유가 이 기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도 바쁜 시간에 승차 거부를 당하면 열받는데 장애인은 어떻겠어요? 서울은 그나마 나은 편이고 지방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는 평가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우리의 실상을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모두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며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사를 쓴 황보혜경 기자는 평소 대중교통에서 장애인을 거의 보지 못해 동행 취재를 하게 됐는데 이들이 겪는 불편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선 안 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움직일 자유. 평범해 보이는 이 권리를 위해 장애인들은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주변을 되돌아보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 6억 5천만 원을 기부한 박춘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두고두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 들어봅니다. 92살 박춘자 할머니는 지난달 3일 국내 주요 기부자의 한 명으로 청와대에 초청받았는데 당시 함께했던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그 사연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가난하게 태어나 10살 때부터 경성역에 나가 순사의 눈을 피해 김밥을 팔았다고 합니다. 번 돈으로 먹을 걸 사 먹을 때 너무나 행복해 그 기쁨을 남들과 나누고 싶어 이후 돈이 생기면 기부하게 됐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는 또 살던 새빵 보증금 2천만 원도 빼서 마저 기부하고 복지시설에서 평생 돌보던 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몇 줄에 불과한 기사였지만 그 울림은 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천사 같은 할머니 여생 행복하세요. 가슴이 먹먹하네요. 할머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살아있는 부처이자 예수라며 이 시대의 진정한 성인이라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기부한 6억은 만배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가진 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할머니를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해야겠어요. 나는 왜 나만 위해 살지 창피하다. 반성과 더불어 할머니를 본받겠다는 다짐도 이어집니다. 할머니를 옆에서 지켜본 남궁 교수는 어떤 한 생은 지독하고도 무한히 이타적이라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막에 구정까지 뭐 설민신 나오는데 구정이란 말은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우리 설날을 깎아내리려고 1월 1일은 신정, 음력 1월 1일은 구정 이렇게 쓰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제 그 강점기 잔재이기 때문에 신정은 뭐 새해 첫날 신년 이렇게 얘기하고 구정은 설날이라고 쓰는 게 정확한 겁니다. 구정이란 표현은 언론에서 쓰면 잘못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역사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배우고 전쟁의 참혹함을 이야기하며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꿨던 경험이 있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전쟁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근 긴장 상태에 놓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의 군사적 대립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개에 앞서 진행자가 이 지역에 미녀가 많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다소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의 긴장감을 해소해주고 시청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의 지리적 특징을 설명할 때 지도를 함께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제작 목적에 부합하기도 하여 매우 적절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몰도바를 제외한 EU 가입 국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분쟁 원인과 해결 방법을 살펴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시발점이 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다양한 그림과 지도 등의 이미지 자료를 함께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이슈를 자막으로 보여주고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시청자들에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었을지 생각하면 조금 의문이 듭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연구한다는 것을 프로그램의 제작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전쟁사를 현재의 뉴스와 연결해 교훈을 얻고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야기에서도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청률이나 화제성 면에서 자유롭지 않은 텔레비전 교양, 정보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방송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이 앞으로도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길 빕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